Did you think we abandoned you? Or that we'd run out of magic? Well, think again, ladies and gentlemen. It's been 10 years since the Horsemen last appeared. It is very good to be back. Still got it. Up is down. Left is right. And soon, not everyone's susceptible. 다양한 마술 트릭들도 보여주고요. 뭐 실생활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실제 어떤 실생활을 살고 있는 거죠? 특패가 나오는데. 그 특패는 안 돼요. 특패는 안 돼요. 근데 그게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나름 생각해보면 특패가 제일 현실적이긴 해. 카드 미친 듯이 잘 던지는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진짜 오래간만에 영화 이야기로 오늘 한번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좀 많이 궁해서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 두 분. 안녕하세요, 배성렬입니다. 네, 펜수자 김장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종원이고요. Now You See Me 3로 시작을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거의 10년 만에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거의 10년 만에 나왔고 뭐 사실 영화의 기본 플롯이라 해야 되죠? 줄거리 자체는 비슷해요. 앞선 시즌 1, 2랑 크게 다르지 않게 그냥 마술로 사기쳐가지고 나쁜 놈들 혼내준다. 뭐 이런 뻔한 스토리죠. 그렇죠. 마술을 툴로 활용한 하이스트 무비라고 보는 게 가장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해줬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관객들이 쉽게 몰입할 수 있고, 그리고 저처럼 팝콘 무비 좋아하는 사람에겐 그냥 흘러가듯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구조의 영화, 직선적인 형태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다양한 마술 트릭들도 보여주고요. 뭐 실생활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어떤 실생활을 살고 있는 거죠? 실제 현실에서 구현 가능할 법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공감 안 되는데 그 말이 돼?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편으로 갈수록 그런 색채가 옅어지긴 했는데 그 마술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방법, 그 마술 트릭에 대해서 관객들에게 1편을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죠. 특패가 나오는데. 그 특패는 안 돼요. 특패는 안 돼요. 근데 그게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그러네. 나름 생각해보면 특패가 제일 현실적이긴 해. 카드 미친 듯이 잘 던지는데. 그러니까. 개봉을 지난주 수요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녹화일 기준으로 이번 주 수요일이고 촬영이 이게 아마 나간 편집 시점에서는 지난주 수요일일 텐데 오늘까지는 42만 명 정도가 봤고요. 주말을 넘으면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는 보여요. 그래서 아마 기존 1, 2 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시리즈가 나름 매니아층이 있으니까 일단 그분들은 다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시리즈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속편이 거의 10년 만에 제작될 수 없었겠죠. 뭐 그쵸.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영화가 제작이 됐는데 다들 뭐 영화 보시고 오셨죠? 뭐 재밌게 본 점부터 좀 얘기를 하죠, 그럼. 저요? 네. 일단 좀 최근에 본 영화관에서 본 것 중에 좀 제일 지루했고요. 바로 좋은 점은 나평부터 나오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좋은 점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나 봐요. 액션이 좋았어요. 액션이. 그 중간에 무슨 그 프랑스인가? 네. 거기 안에서 싸우는 거는 완전 인셉션 오마주잖아요. 네, 그죠. 그거는 되게 아이디어 좋았고, 그리고 여기 그 조그만 여자 배우분 네네. 그 약간 파쿠르 같은 거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네네. 경찰서 내부에서 그거는 뭐 저도 액션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되게 잘 찍은 액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쵸, 특히 그 여자 배우 액션 씬이 카메라 무빙이 되게 역동적이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엔딩에 나름의 반전이 나오는데 그래서 뭔가 그 반전이 저는 나름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감독을 그래서 봤는데 감독이 좀비랜드 만든 감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랜드 이 영화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액션을 되게 잘 찍으시는 분인데 여기서 약간 저는 좀 낭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액션이지만 아쉽다. 이거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이스트 무비, K-pop 무비인데 그거의 쾌감이 잘 산지는 좀 개인적으로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나우유시미 같은 작품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되게 많잖아요. 약간 뭔가 훔치는 장면들에 대해서 반전을 주고 뭐 사기꾼들이나 뭐 약간 도둑들. 범죄의 재구성. 그냥 이거 그거예요. 한국말 바꾸면 자 선수 입장이야. 이거 쭉 가는 거야. 이거
안 짜치게 만들어야 돼. 그죠? 예. 그러니까 자 선수 입장인데 둘이 마술인 거예요. 그지? 딱 그거. 근데 국내 영화 중에 그 오컬트인데 자 선수 입장하는 게 있거든요. 점쟁이들인가? 아 맞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게 한참 유행할 때 그 툴을 마술로 가져갔는데 나름 성공적했었다. 그쵸? 저는 이 영화를 여자친구랑 같이 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3편은 1편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극장에서 물론 재밌게 봤지만 근데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여자친구는 너무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그게 속도나 몰입감이나 반전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었나 봐요. 아 나처럼 이제 CM이질 하려고 그 영화 좋아하는 척하면서 막 이제 눈 부릅뜨고 보는 사람 아니라 그냥 이제 극장에서 어떤 영화를 시간 써서 즐기러 온 사람들에게는 나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저 돌려 까는 거 아니죠 이거? 내가 어제 여자친구한테 혼났거든. 이 영화 초반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전작 주인공들의 입을 빌린 이번 MZ세대 주인공들이 하는 말인데 이 마술쇼에 온 관객들은 돈 내고 속으로 왔다. 너네 돈 내고 속으로 온 애들이지 않냐.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나는 지금 돈 내고 그냥 팝콘 무비 보러 왔다. 근데 내가 뭘 더 얘네한테 바래야 되냐. 충분히 받은 것 같은데. 그쵸? 메타 영화적인 성격도. 그쵸.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줄거리나 이런 거에서 저희에게 즐거움을 주기에는 좀 명확한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쵸. 사실 제가 1편, 2편 좋았다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1편, 2편, 특히 2편에서 그 시놉시스의 밀도나 어떤 반전의 세밀함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성룡 씨가 얘기했던 액션, 여기서 액션은 마술 연출이 되겠죠. 그 내 스크린에서 때려박는 그런 눈뽕이 굉장히 화려해서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일 텐데. 특히 이 편은 좀 명장면이 하나 있었죠. 그 침 넘기는 장면으로 그렇죠. 몸에서 몸 타고 나고 막 트위스트 페이트처럼 막 미친 듯이 던지고 하는 거 있었는데 네네. 근데 시즌 3는 또 저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비슷했어요. 사실 그냥 단순히 그냥 영화 자체를 재미로만 보기에는 충분히 즐거웠다. 눈이 즐거웠고 재밌는 장면도 많았고 마지막 반전도 나름 신선했다. 반전은 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반전도 나름 재밌었고 다만 이제 1이나 2에 비해서 만큼 주인공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캐릭터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은 있긴 했죠. 여하튼간에 그래도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마술 자체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그냥 마술 자체를 즐겨 할 수 있는 그냥 컨텐츠로 하나 뽑아놓은 것 같아서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화의 안 좋은 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안 좋게 본 점도 있을 것이고 저도 평론가들이나 관객들의 평가를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봤는데 호불호가 조금 갈리더라고요. 특히 원작을 기억하는 저 같은 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슈퍼플렉스관에서 봤거든요. 큰데 거기가 이제 리클라이너로 돼 있어가지고 살짝 누워서 볼 수 있어요. 중간에 보다가 잤긴 했습니다. 아니 재미가 없진 않았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했고 그래서 중간에 보다가 그 경찰이랑 대치하는 장면이 있는데 중간쯤에 거기서 좀 잤거든요. 모건 프리먼이 희생되는 그 죽을 때 뭐야 왜 죽어 갑자기 이러면서 깨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안 좋게 보는 기존 팬들의 주요 입장 중에 하나가 전작 캐릭터들에 대한 예우가 없다는 걸 안 좋게 보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저도 아까 뭐 진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게 좀 생각했던 것 중에 그 원작 기존 주인공들이죠. 원래는 포스맨이긴 한데 5명이 되긴 했지만 이게 뭔가 어쨌든 어벤져스처럼 한 명씩 다시 돌아오는 장면들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구닥다리들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존 그러니까 요번에 새로 출연한 3명한테 포커스가 다 맞춰진 느낌이랄까? 마지막 반전 장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쨌든 좀 더 활용하면서 이들에게 넘겨주는 장치가 됐으면 좀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한 명 한 명에게 서사를 부여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이번 영화도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좋은 지점. 네. 그리고 거기다가 영화 자체를 원래는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서 마술을 보여줬잖아요. 시즌 1이나 2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특기를 조금 보여주면서 마술을 극을 이어나갔는데 각각의 이런 메인 장면들도 하나씩 있고 근데 이번 영화는 결국엔 전혀 그러지 못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출연진에 만약에 시즌 4가 나오려고 한다면 출연진의 좀 정리는 필요하다. 저번처럼 죽이든. 저는 이 전작 여유 관련돼서 모순적인 2가지 생각이 있어요.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1편, 2편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되게 1편, 2편의 오마주 어떻게 보면 전편 계승된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계속 스포일러를 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스포일러가 들어갑니다. 네. 가장 큰 게 주요 반전 서사 있잖아요. 그 고아가 사실 주인공 중 한 명이었다. 이건 사실 1편의 마크 러팔로 딜런 로즈, 그죠. 딜런 슈라이크 캐릭터가 가지고 있던 반전 서사와 완전 같거든요. 동일하죠. 그리고 메인 트릭 같은 경우 2편에서 해리포터 네.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맡았던 트레슬러 부자를 속일 때 나왔던 비행기와 강우기, 강풍기를 활용한 교통수단 트릭도 3편에서 거의 오마주에 가깝게 됐고 또 원작 캐릭터들이 분량상 캐릭터들의 그런 특색은 죽었지만 그 캐릭터들을 한 명씩 등장시키는 방법도 이게 이전 세대를 소개하는 방법치고는 꽤나 공을 들인 것 같았고 1편과 2편에 단절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사실 어른들의 사정이긴 하지만 포스맨 중 여성 캐릭터가 교체가 됐었는데 그 여성 캐릭터들이 서로를 알고 있었다는 걸 굳이 이제 한마디 언급을 하면서 스토리를 이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게 제한된 여건 속에서 팬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 정도 노력은 해야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작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트 꽤나 많잖아요. 많죠. 시즌 2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미드 중에 특히 많고 네. 또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선 보루토라는 그쵸. 예. 그 뭐라고 하죠? 팬픽이 있다. 네. 그런 게 많은데 그렇게 생각했을 땐 꽤나 나쁘지 않은 영화인 것 같았다. 아쉬운 지점이 있었지만 이런 종류의 영화가 보여주기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생각난 게 미션 임파서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면 같은 것도 그러고 미션 임파서블도 어떻게 보면 막 그러니까 첨단 비슷한 기술. 하이스트 그러니까 K-pop 완전 K-pop 무비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 생각난 게 되게 미션 임파서블이랑 비슷한데 미션 임파서블은 좀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왜 재미가 없을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 근본적으로 이 마술이라는 게 이 하이스트 무비랑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기술도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현실에 있을 수 없죠. 근데 그거는 그냥 뭐 첨단 기술 이렇게 하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지는데 이거는 굳이 그러니까 마술이라는 거를 끌어 들어오기 때문에 저같이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은 이게 좀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마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호감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미션 임파서블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마법이었어야 됐다. 차라리 마법이거나 미션 임파서블처럼 대놓고 막 솔직히 좀 짜치는 것 같아요. 마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아쉬웠던 가장 큰 부분은 그 아부다비에서 마지막에 레이싱을 펼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부다비 도로교통법은 모르지만 법을 한 50개 어긴 것 같은데 재산 피해도 거의 몇 억에 가깝게 끼친 것 같은데 그건 그냥 나쁜 놈 잡았으니까 해결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 대한 가장 큰 인상은 너무 쉽게 만든 것 같아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관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저같이 생각 없는 사람도 그 머리 안 쓰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인데 문제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뭉개면서 넘어간 거죠. 이 영화가 가지는 속도감이 있으니까. 각본을 AI로 쓴 것 같다니까. 아니 뭐 그리고 지 친구가 한 명 죽었는데 그 뭐 만났다고 좋아하고 있고 뭐 쎄쎄쎄하고 있고 사실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거의 그렇듯이 그냥 오락 영화 아니라 막 시대 정신을 담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막 AI 나오고 딥페이크도 나오고. 딥페이크 나오고 그걸 되게 약간 뭐 안 좋게 약간 그렇게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신세대와 구세대의 조화 이러면서 뭐 마술이 과연 뭐 신세대에서도 과연 뭐 옛날처럼 먹힐 것이 약간 이런 식의 그런 레이어를 막 쌓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웃긴 게 스토리는 그냥 AI로 만든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스토리에서 그런 주제를 담아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잘 맞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막 어줍지 않게 깊은 주제의식을 드러내려 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반전이 그 설계자가 모건 프리먼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뻔하잖아. 아 그렇긴 하죠. 저는 사실 딜런 슈라이크가 그러니까 마크로 팔로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 나올 줄 알았어요 계속. 근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거는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 전 그건 좀 예상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나의심이 1편부터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개가 마술이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긴 한데
힝 속았지? 힝 속았지? 사실 아니거든? 아니거든? 이게 굉장히 중첩되고 아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반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서스펜스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정교한 복선이 있는 게 아니라 마술 같은 거죠. 관객들은 모르다가 마지막에 마술사가 사실은 이랬습니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종류의 어떻게 보면 쉽게 써낸 반전? 근데 계속 미션 임파서블 얘기하는데 근데 미션 임파서블도 좀 비슷하다 보거든요. 근데 그건 왜 재밌고 이건 왜 재미가 없을까? 저는 톰 형의 가오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것도 큰 것 같아요. 그 워낙 그리고 또 그 액션씬이나 이런 것들을 맛있게 뽑긴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1편, 2편의 주동 인물이었던 집단 전체를 속여버린 거잖아요. 그죠? 갖고 논 거죠 사실. 네. 그것도 사실 그냥 도와달라고 했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 말했으면 안 도와줬겠냐고. 그 노력으로 말 주변을 다 편지를 썼으면 해주지 않았을까. 그러면 모건 프리먼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쵸.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도와달라 해서 도와줬겠지. 네. 그런 아쉬움도 있다. 뭐 그러고 이런 하이스트 무비, 케이퍼 무비는 이 캐릭터의 매력이 저는 엄청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영화 중에 도둑들 같은 거 보면은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영화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지만 어찌 됐건 그 캐릭터들은 엄청 사람들한테 깊게 각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그 전지현이나 뭐 이전 그리고 심지어 초반에 까메오 나왔던 신하균 캐릭터도 우리 아직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마술사들이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디 해릴슨 캐릭터 말고는 좀 매력이 안 느껴졌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원투는 이게 이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조금 더 공기 우려서 매력들을 부여했는데 이게 사실 원투를 좀 재밌게 본 사람들은 아직도 당연히 원작에 나왔던 이 5명에 대해서는 5명보다 정확하게는 한 3, 4명에 대해서는 매력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새로 합류한 3명에 대해서 매력도를 느끼기에는 영화 시간상 그들에게 할애된 시간이 너무 적었죠. 오히려 비호감이 좀 싸가지 없다. 그런 생각도 들어 나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MZ를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선이 굉장히 애매했던 게 MZ면 사실 어느 정도 미숙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가 짱이었다. 얘네가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뭉개져 버리니까 사실 뭐 이런 류의 이것도 너무 뻔하게 되긴 하지만 이 3명이 약간 실수하고 있을 때 원래 있던 사람들이 멋있게 짜잔하면서 구해주는 게 조금 더 그렇죠. 원작 캐릭터의 매력도 살고 의도대로 나가는 방향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의 매력도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1편, 2편 캐릭터들에 대한 잔상이 강하게 남아있으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용인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고 새로운 캐릭터들이 싸가지 없음에만 집중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1편, 2편이 기억 안 나거나 안 봤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그 원작 캐릭터들, 원작 5인방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그 기억나는 게 제가 원을 이게 저희 초등학생인가 중학생 때 나왔는데 네. 거의 그쯤 나왔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네, 제가 그러네. 이거를 친구들이랑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솔직히 예고편 보고 그냥 무조건 좋아할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기억을 갖고 이 영화를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미지가 안 좋은 상태에서 보니까 저도 나름의 편견이 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 뭐 이 정도로 영화에 대한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뭐 간단하게 별점 한번 매겨보죠. 저부터 하면은 네. 그러니까 판타스틱 4랑 좀 비슷했거든요. 네. 비주얼을 좋게 봤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별로였으니까 그러면 3.5점 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재밌게 봤어요. 물론 아쉬운 게 있겠지만 영화 표값 전혀 아깝지 않았고 영화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경험 그리고 원작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도 한 번 더 곱씹으며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어서 저는 뭐 4.5점은 주고 싶습니다. 여자친구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야? 보통 반대인데 네, 저도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어쨌든 제가 중간에 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좀 점수를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점은 한 3점 정도로 저는 마무리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간만에 평이 좀 갈리는 영화가 아 그러면은 3점 준 거예요? 아니 제가 잤잖아요. 그럼 저 2.5점 줄게요. 아니 내가 이건 최저로 주고 싶어 개인적으로. 그럼 2.5, 3, 4.5 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집단이 되었네요 우리가. 아니야 전독시 때도 이랬어. 네, 여하튼간에 오늘 뭐 나우 유심히 3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또 영화 얘기로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